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0월 16일, 예, 오늘 일요일이죠. 오후 9시입니다. 잠깐만요. 어디까지 가야 되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안 되겠다. 예, 시작할게요. 자, 코스피 200 지수고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목동 소녀님, 홍상수님 반갑습니다. 예, 류튜브님 반가워요. 아몬드님 반갑습니다. 괜찮은 날이죠. 예, 생각보다는 괜찮은 날이에요.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잘 내려서 부담은 좀 덜해졌어요. 자, 여기가 상단선이고요. 그쵸? 여기가 저가예요. 그리고 여기가 하단선입니다. 그쵸? 예. 가자고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구조는 여길 쫙 그어요. 이렇게 긋고, 여기, 요렇게 하면 매수. 그쵸? 요걸 붕괴하면 매수 포기. 예. 요 위로 올라가면 매도. 예, 이 세 가지 조건만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조건만. 자, 요게 297이고요. 요게 278이고요. 요게 제가 알기로 265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의 흐름만을 본다면, 그죠? 현재 상태의 흐름만을 본다면 297 위로 올라가면 매도하자. 그죠? 297 위로 올라가면 매도하자.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략이고요. 네, 278을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하자. 278을 붕괴하면 매수 포기하자. 네. 문제는 매도하자가 없어요. 네. (297을) 넘기 전에는 매도하자 없습니다. 지금 매도가에는 근처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는 없다. 예, 별이님 안녕하세요. 지금 움직임에는 매도가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할 사람은 월봉을 활용하는 경우는 할 게 없어요. 월봉을 활용하는 사람의 경우 지금 매도와 관련된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수자는 계속 할 수 있어요. 왜냐? 278 아직 안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샀다가 팔았다가 이런 행위를 해도 될 만한 구조인데, 매도자는 가격이 안 오니까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혹시 278이 붕괴되면 265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건 이제 감안하세요. 자, 이제 주봉으로 하겠습니다. 월봉 얘기는 뭐 이만하면 된 것 같고, 주봉. 자, 주봉인데 요것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제 툴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봉, 요게 다음 봉이잖아요. 다음 봉을 시뮬레이션 하실 때는 요걸 쓰는 거예요. 요거. 네, 요걸 쓰시는 겁니다. 요게 다음 봉이에요. 요걸 체크하면 요 종가대로 반응하는 거고요.
요 체크를 풀면 입력할 수 있어요. 됐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예측이라는 메뉴를 쓰시고 싶을 때 동시효과 그 체크박스를 푸세요. 그러면 요 입력 필드가 활성화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격을 마음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마음대로. 자, 야간 선물은 4.75 내렸습니다. 4.75. 4.75 내렸는데, 너른님 반갑습니다. 4.75가 내렸는데, 지금 베이시스가 있을 거예요. 이게 콘덴고 상태라서 사실, 선물이 4.75가 빠져도 현물은 그렇게 안 빠질 건데, 저는 일단 베이시스를 무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콘덴고 상태를 무시를 하고, 그대로 4.75를 빼서 반영할게요. (289.36) 289.36에서 4.75 284.61입니다. 그러면 제가 284.61을 반영할게요. 풀고 284.61 이거 카피해서 붙이고 그 다음에 적용 누르면 그려지죠. 자, 화면이 안 보이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늘려서 볼게요.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안 닿았습니다. 터치 없어요. 그럼 이거 상단선으로 작용해요. 1, 그 다음에 여기가 2예요. 자, 여기가 매도 영역이에요. 주봉 거래자는 상단선 1에서 상단선 2까지 요 영역이 매도 영역입니다. 매도 영역. 자, 하단선 어디냐?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랑 비교했을 때 하단선이 더 낮아요. 자, 전봉 저가가 하단선 1보다 높죠. 그러면 전봉 저가를 붕괴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셔야 되는데 이미 최저가 모드예요. 지금 주봉은 최저가 모드죠. 저가도 최저가 모드, 종가도 최저가 모드예요. 그러니까 종가는 어디 가야 돼요? 1번. 저가는 어디 가야 돼요? 2번. 그러니까 여길 붕괴하면 여길 간다는 얘기고 여길 붕괴하면 여길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수자는 매수가를 사용할 수 없어요. 매수가를 사용할 수 없고 그냥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다음 주는 매수는 못해요. 그냥 확인만 하셔야 돼요. 양봉이 나는지 음봉이 나는지. 그런데 최저가 모드니까 결국에는 278, 여기가 278이거든요. 278까지 깨져야 정상이에요. 깨져야 정상입니다. 언제까지? 4주까지. 됐죠? 그러면 깔끔하잖아요. 매수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아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매도는 시가부터 상단선 2번까지 요 영역이 매도자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매도 포인트가 두 군데잖아요. 상단선 1과 상단선 2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격적으로 매수할 거면 비중을 낮추셔야 돼요. 비중을 낮춰야죠. 상단선 2 정도 가야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상단선 1과 상단선 2의 비중은 전체 매도 비중의 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나 매도하고 싶어. 예. 그래서 투자를 할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주봉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은 매도할 금액의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예, 5분의 4는 어디서 해요? 예, 300 위에서. 됐죠? 예, 지금 주봉에서 어디 위치에서 매도를 하든 예, 투자하고 싶은 금액의 5분의 1만 들어가야 돼요. 그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예, 그 이상은 다 300 위에서 집행해야 됩니다. 300 위. 그럼 이렇게 합치면요 단가가 297 이상 나와요. 예, 그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에 들어가든 매도의 단가는 297이 넘어야 돼요. 자, 5분의 1이 들어갈 건데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5분의 1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5분의 1에 3분의 1이고 여기는 5분의 1에 3분의 2입니다. 혹시 하시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제가 주봉을 보고 야 이거 무조건 내리니까 여기서 매도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 매도에 관심이 있어. 나는 297까지 나는 300까지 온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주봉에서 바로 맞고 278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차피 말려도 들어가실 거잖아요. 네. 제가 말린다고 해서 안 들어가겠어요? 딱 보고 이거다 싶으면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갈 거라면 물탈 돈이 매도한 돈의 4배. 예? 물을 타고 싶은 돈이 매도하고 싶은 돈의 4배면 돼요. 그러면 어디서 매도하시든 단가는 297이 넘을 거예요. 두 번째, 주봉의 상단선이 쓸만한 게 2개가 있으니 공격적으로 거래하겠다. 그러면 그 5분의 1 중에 3분의 1만 들어가고 감아 올려서 예, 상단선 2까지 올라오면 나머지 5분의 1에 3분의 2를 투입하는 거죠. 그러면 총 5분의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르든 내리든 나 몰라라. 됐죠? 예? 올라도 상관없고 내려도 상관없죠. 오르면 300 위에서 예, 나머지 5분의 4 물량을 태울 수 있는 자리를 찾으시면 되고 그대로 내리면 5분의 1의 물량을 가지고 수익을 실현하시면 돼요. 자, 이번 주 저가가 깨지면 홀딩. 그죠? 이번 주 저가가 깨지면 홀딩이에요. 예. 힐러리어스님, 예, 반갑습니다. 예, 고버스 나라님 오셨네요. 예. 지금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다 이게 고버스 나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이 금액 나누는 거는 오로지 고버스 나라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고버스 나라님은, 예, 꼭 이거 확인하세요. 예,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100% 들어가기 없게요. 예, 100%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케이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 분할만 하셨어도 몇 억을 버셨을 것 같아요. 원래 이게 통 크신 분들은, 예, 분할을 잘 안 하세요. 우리 같이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이나 분할하지. 소프트 서머님 반갑습니다. 자, 시가요. 시가가 상단선입니다. 그러니까 매수는 못해요. 시가에. 예, 조수연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선의 위치는 어디냐? 적어드릴게요. T5가 288.16이에요. 288.16. 예. 예. 요게 두 번째 매도가예요. 그리고 주봉 첫 번째 매도가는 시가. 서영찬님 말씀대로 그러길 바라고 있어요. 300 기다리시다가 버스 놓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그걸 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입장이 달라요. 저는 그냥 내려야 돼요. 더 이상 사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도 됩니다. 그냥 가서 저 밑으로 260대 이렇게 그냥 가도 좋아요.
지금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이야 지금 이게 지수야 올라라 이러고 계시지만 예, 지금 고버스를 들고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그냥 지수가 그냥 내려가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300 위로 넘어가면 이제 고버스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260을 붕괴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65 언더로 내려가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고버스를 청산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65 밑으로 어디서 청산할 거냐?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계획은 그런 거죠. 계획은 265 언더로 가면 청산을 하고 300 오버하면 신규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중간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지금 계속 그 중간에서만 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판단이 안 서는 거죠. 물론 이제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고 신규 입장에서는 계속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는데 안 줘요. 지금 타이밍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다. 이게 이렇게 떠들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떠들죠. 294 반등 꼭지. 그럼 저는 못 사네요. 못 삽니다. 294 가면 안 사요. 자존심이 있어요, 저도. 안 삽니다. 현금만 들고 있겠습니다. 자, 없어요. 일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봉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일봉은 뭐 위도 뻥 뚫렸어요. 287까지는 완전히 뚫려 있고 밑으로는 아예 열렸고, 그러니까 이건 매수도 안 되고 매도도 안 돼요. 이렇게 붕 뜨면 거래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봉의 거래 전략보다는 주봉의 거래 전략이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 봐요. 지금 상태에서는 주봉의 거래 전략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봤을 때 주봉이 294까지 열어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봉이 294까지 열어준다? 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300까지 열어놨잖아요. 근데 과연 갈까?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3,400원이면 일단 안 불안하죠. 3,400원이 왜 불안해요? 지금 3,645원인데 안 불안해요. 별이님 3,400원이 왜 불안해요? 안 불안하다니까. 3,400원 가기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3,600원이에요. 3,640원이에요. 근데 올까요? 쉽지 않을걸요? 자, 이따가 고버스 보여드릴게요. 고버스 보여드릴 테니까 본인 단가랑 비교를 해보세요. 자, 이제 일봉 할 얘기 없고요. 반등이 들어오면 온다가 아니라 오면이잖아요. if 그죠? 아마도 if는 조건문이에요. 확정된 게 아니에요. 방정식이 아니라고요. 이게 답이 딱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지금의 상태에서 3,400원대 가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죠. 자, 여기가 월요일입니다. 여기가 월요일이고, 잘 보세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매트릭스 이해하셔야 됩니다. 매트릭스. 이거를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워. 자, 이렇게, 안 와닿으세요. 안 와닿아. 이거, 계산법은 진짜 쉬운데, 이게, 투자 심리도랑 매칭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투자 심리도의 방향을 어떻게 제어하는지를 매칭해서 보는 게 그게 어려워.
예, 그걸 이해하는 데까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해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러니까 매트릭스랑 투자심리도랑 딱 붙여가지고 이걸 분석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딱 이해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케이님 잠깐만요. 자, 여기 보면 저가 투자 심도가 내려가요. 예? 내려갔죠, 여기. 요렇게. 내려갔잖아요. 왜 그래? 여기 1구간이거든. 보이세요? 저가 1. 1구간에서 저가를 깨면 저가 투자 심도가 하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락했어요. 근데 여기가 금요일, 여기가 월요일입니다. 화요일만 0이야. 그쵸? 회색이 화요일에만 있어. 화요일에만. 월, 수, 목, 금은 죄다 1이고 화요일에만 0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일주일 저가 1, 0, 1, 1, 1 이렇게 돼 있어요. 1.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1, 0, 1, 1, 1. 이건 뭐냐면 월요일에 지난주 금요일에 저가를 깨면 화요일에 저가를 상승시키지 못할 경우 금요일이 저가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월요일에 저가가 금요일의 저가보다 낮고 그게 다음 주 월요일의 상황이에요. 조건 1. 화요일의 저가가 만약 월요일의 저가보다 낮다면 요건 가정입니다. 금요일이 저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에 양봉을 내면 화요일에 월요일 저가를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월요일에 양봉으로 끝나면 화요일에 월요일 저가를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음봉을 내잖아요. 그럼 화요일에 월요일 저가를 지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시 월요일에 음봉을 내면 화요일에도 월요일 저가를 지킬 의사가 없는데 화요일에 월요일 저가를 딱 깨면 금요일까지는 저가 투자 심도가 내려만 가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건 뭐다? 화요일에 월요일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 여러분이 주식을 매수하시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화요일에 월요일 저가 깨지 않으면 사는 거죠. 됐죠? 네? 다시. 네. 자, 저가 투자 심도는 이 상태라면 월요일에 이번 주 금요일 저가를 깰 거예요. 이건 깰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가 투자 심도는 하락을 시작했어요. 그건 꼭지가 나왔다는 얘기고, 그러면 화요일에 월요일 저가를 깨면 하방, 화요일에 월요일 저가를 지키면 화요일은 상방,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상방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매수 전략은 화요일에 선택하셔야 돼요. 월요일 아닙니다. 화요일에 선택하셔야 돼요. 화요일에 월요일 저가를 지키면 매수, 화요일에 월요일 저가를 깨면 매수 없다. 매도가 아니에요. 매수 없다. 매도는 아까 주봉에서 얘기했죠. 시가부터 거기까지 상단선 두 번째까지 거기가 매도 영역이고 그 매도 영역을 유지하는 조건은 화요일에 월요일 저가를 깨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 수요일부터 다시 계산해야 돼. 수요일에 화요일 저가 깨든 목요일에 수요일 저가를 깨든 금요일에 목요일 저가를 깨든 하루하루 연장하면서 해야 돼요. 왜냐면 계속 일구간이라 그래요. 자, 모든 조건을 떠나서 이번 주 저가가 깨지면 매수는 없어요. 화요일에 월요일 저가를 지킨다라는 건 월요일 저가가 이번 주 저가보다 높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지.
월요일의 저가가 이번 주 저가보다 낮아. 그럼 화요일에 월요일 저가를 지켜도 매수 없어요. 그냥 올라갔을 때 매도해야 돼. 다시 내려올 거니까. 저가를 깨고 올라가는 봉은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됐죠? 예? 그러면 시간까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 안 되셨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해드려요? 응? 좀 더 디테일하게? 이해 안 되셨으면 이해되게 해드려요? 이케이님,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시죠. 네. 이 구조를 알면 이 설명이 쉬운데, 이 구조를 모르면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처음 보는 분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프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프의 원리. 어렵다. 자, 보세요. 이거 올라가죠? 보이세요? 예, 이게 올라가. 이게 올라가면 상방이라고. 예? 이게 올라가면 상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다가 이게 내려가도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잖아요. 오케이? 다시.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는데 얘는 올라갔다가 올라가. 얘는 올라가요. 근데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려면 얘도 내려가는 게 좋아요. 얘가 내려가는데 얘가 올라가면 얘가 이렇게 고개 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이제?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야 얘도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얘가 어떻게 내려가느냐? 지금 시가가 얼마냐면 284.61이에요. 예, 레오칠님 반갑습니다. (284.71) 아이고 벌써 9시 27분이네요 큰일 났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내려갔잖아. 네, 내려갔죠. 이게 이렇게 내려간다고.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자, 보세요. 이걸 보시면 돼. 짠. 여기서 284.9 이렇게 올려요. 올리면 다시 올라가. 오케이? 다시 올라간다고요. 여기서 저가를 높이면 그 다음 봉 화요일에 저가를 높이면 다시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는 게 아니야. 그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화요일에 월요일 저가를 지키면 다시 상방이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고요. 자, 화요일에 월요일 저가를 깨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얘가 내려가요. 내려갔죠? 네, 내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그래서 화요일에 월요일 저가를 지키면 상방이 되는 거고 화요일에 월요일 저가를 깨면 하방이 되는 거예요. 하방이 된 후에는 상방으로 못 돌려요. 왜? 여기는 올라갈 방법이 없어. 네, 실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저가를 높일게요. 자, 저가를 높여서 285 이렇게. 그 다음에 286 저가가 높아지죠? 그러면 올라갈까요? 저 그래프가? 안 올라갑니다. 내려가요. 안 올라가. 그리고 그 다음에 등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자, 저가가 높아져도 횡보하죠. 저가만 깨면 내려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조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다고.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화요일에 월요일 저가를 깨면 투자심리도는 금요일 날까지 죽어도 못 올라가. 네. 그래서 화요일이 핵심이에요. 화요일에 월요일 저가를 지키면 상방, 화요일만. 수요일도 상방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화요일만 상방이에요. 네. 그리고 화요일에 월요일 저가를 깨면 화요일이 하방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금요일까지 하방이라는 거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월요일이 어떻게 끝나든 상관없어요. 화요일에 월요일 저가를 지키면 화요일만 상방. 수요일 다시 따져야 돼요. 예? 수요일날 됐을 때 다시 따져야 된다고. 근데 화요일에 월요일 저가를 깨면 화요일이 하방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금요일까지 하방이야. 그냥. 그럼 끝난 거예요. 화요일에 월요일 저가 깨면 매수하면 안 돼요. 그냥 다음 주 싹 다 매수 포기하고 지켜보셔야 돼요. 됐죠?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이 원리를 아시면 되는데 이 원리를 모르면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몰라요. 이 되게 간단한 건데 예, 그게 문제예요. 자, 설명 다 드렸습니다. 예, 월요일날 봉이 더 중요하지. 화요일 종가보다 월요일 봉이 더 중요해. 월요일날 음봉 나면 화요일날 저가 깨지기 쉬운 거고, 월요일 양봉 나야 화요일 저가를 지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 음봉을 딱 그렸다. 그러면 이건 갭상승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쵸? 예? 월요일에 음봉을 딱 그렸다. 그럼 이건 화요일에 갭상승이 아니면 저가 깨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68분. 잠시 70명이 넘어섰어요. 네. 70명이 넘어서면 제가 저희 오픈 채팅방 광고를 간간히 할게요. 놀러 오시라고. 어디 갔지? 자, 72분 찍었으니까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놀러 오세요. 그죠? 네, 오늘 여기 처음 왔다.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네, 그러면 놀러 오세요.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지금 545명 있어요. 545명. 대부분 다 하방 보시는 분들이에요. 곳버스에 투자하시는 분들, 예, 한 545명이 계세요. 놀러 오세요. 궁금하시면. 어제 에버랜드를 제가 거의 35년 만에 갔거든요. 예, 35년 만에 갔는데, 하루 종일 걸었더니 체력이 완전히 바닥에 났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잤습니다. 체력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예. 그래도 지금은 많이 회복됐네요. 이 나이에, 예, 걷는 건 무리예요. 자, 이제 설명됐죠? 월요일에 일봉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 예? 그 일봉의 구조가 화요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도는 알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월요일에 양봉이 날 수도 있고 음봉이 날 수도 있고 둘 다 가능해요. 일봉은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선물은 그냥 가격이 있으니까 그대로 볼게요. 286.15. 자, 월봉은 할 얘기 없죠? 월봉은 이제 하도 이야기를 해서 월봉에 대해서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건 뭐 그냥 저가 지키면 매수, 저가 붕괴하면 매수 포기다. 이게 다예요. 자, 주봉 마치 상승할 것처럼, 예, 해놨는데 구라죠. 진짜 플레이가 엄청 지저분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하단선이 조금 더 높게 있어요. 하단선의 위치는 P4 283.72. 예. 하단선이 선물 283.72. 여기가 매수선이고요. 매수 위치. 저가 깨지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 깨지면 안 되고, 이번 주 저가가 깨지지 않는 조건 하에서 283.70까지는 찍을 수 있어요. 자,
상단선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썼고 얘는 안 썼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죠. 지금 형태가. 안 썼구나. 안 썼어요, 둘 다. 자, T3 286.61 286.61 예. 선물 286.61 여기가 1차 매도 가능한 자리예요. 그 다음에 2차는 T5니까 T5는 289.41 289.41 맞나요? T5 예, 맞습니다. 여기가 2차 매도 가능 자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매도 전체는 예, 단가가 300을 넘어 297을 넘어야 하고 예, 297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나도 이렇게 하겠다. 저도 그 유명한 유튜버한테 배운 그 방법을 써야겠어요. 이걸 왜 생각을 못했을까? 잠깐만요. 텍스트를 어떻게 표시하죠? 텍스트 메모장에서 텍스트 크기 조절하는 방법 아시는 분 있으세요? 메모장에서 텍스트 글꼴 여기 있구나. 20 됐다. 한번 해볼게요. 됐다. 잠깐만요. 저도 그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메모장 놓고 여기다 놓고 쓰면 되겠네요. 자, 다시요. 선물 283.72 283.72 이하가 매수고요. 매수 조건이고 전봉 저가가 붕괴되면 안 됩니다.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그러니까 매수자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선물 280 얼마죠? 286.61 286.61 이상 여기가 1차 매도 자리고 선물 289. 얼마지? 41 41이 2차 매도 자리인 거예요. 이상이 2차 매도 자리. 그런데 매도의 총액이 100이라고 했을 때 주봉 매도는 20만 사용 가능 됐죠? 나머지 80은 300 위에서 집행하셔야 합니다. 매도를 하시더라도 그쵸? 그러면 20 중에 3분의 1이 1차 20 중에 3분의 2가 2차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고 싶다면 이렇게 고민을 됐죠? 제가 이거 보고 배운 거예요. 보고 배운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매도 전략을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286.61과 289.41이 있는데 두 군데서 매도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중은 얘가 3분의 1 얘가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애가 비중이 낮아야 돼요. 보수적으로 들어가는 애가 비중이 높고 그런데 3분의 1과 3분의 1을 합쳐도 전체의 20%를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80%는 그냥 쥐고 있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들어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들든지 말든지 딱 5분의 1만 넣어놓고 지켜보셔야죠. 자, 이번 주 저가 깨지면 홀딩이에요. 이번 주 저가 깨지면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됐죠?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괜찮네요. 됐죠? 저가 깨지면 종가는 어디로 가냐? 종가는 282.45. 이번 주 저가 깨지면 282.45가 타겟. 목표라 그래야죠. 영어 쓰지 말고.
종가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저가, 아니죠. 이건 종가죠. 저가 붕괴 시 종가 목표는 282.45고 저가 붕괴 시 저가 목표는 어디냐? 여기에요. 280점 땡땡입니다. 그런데 선물의 저가는 280이지만 코스피 200 지수의 지난달 저가는 278.39예요. 그러니까 깨지면 278.39 아래로 갑니다. 베이시스 무시해요. 278.39 아래로 갈 거고, 여길 가면 어디로 간다? 월봉의 목표치인 265로 간다는 얘기예요. 265 아래로 가겠다. 이런 의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는 행위는 말 그대로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겠다라는 의지를 포함하게 되고,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는데 선물은 280을 붕괴하겠지만 코스피 200 지수는 280이 아니라 270.39이기 때문에 더 눌러야 돼요. 선물이 더 빠질 거라고요. 코스피 200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길 붕괴하고 내리면 월봉의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누르면 그냥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쏟아졌을 때의 1차 타겟이 265입니다. 그래서 저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곧버스를 사야겠다, 선물 매도를 해야겠다가 아니에요. 선물 매도를 청산해야겠다 또는 곧버스를 청산해야겠다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저한테 묻지 마세요. 내려가고 있는데 저 여기서 곧버스를 사야 되네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팔 생각만 갖고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팔려고 하는데 저한테 사냐고 물어보시면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대신 지금은 곧버스를 사기에는 꽤 힘든 자리예요. 이게 지금 1년 넘게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지수로 여기서 곧버스를 사라고 권장하기에는 쉽지 않죠. 제가 뭐 구독자를 유혹하거나 아니면 리딩을 해야 돼. 리딩을 해야 돼서 무조건 이 사람들에게 매매를 시켜서 뭔가 성과를 내서 자랑을 해야 되는 입장이면 여기가 타점이라고 빨리빨리 거래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괜히 위험한 구간에서 거래하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무조건 아래 배팅해서 돈 버세요라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건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선물까지 됐죠? 선물 됐고 일봉은 볼 게 없어요. 일봉은 붕 떠 있어서 볼 게 없습니다. 붕 떠 있어요. 이렇게 붕 떠 있으니까 위든 아래든 괜찮아요. 6월 15일쯤이랑 지금이랑 비슷한지 6월 15일이요? 6월 15일? 잠깐만요. 이제 일봉은 다 됐죠? 선물까지는 다 끝난 거예요. 6월 15일만 보겠습니다. 주봉상 6월 15일봉. (6월 15일봉이요) 이건데? 이거죠. 이렇게 가면 고맙지만 이렇게 가면 고맙죠. 근데 조금 달라요. 얘랑은 조금 다른 구조예요. 얘랑은 살짝 달라. 비슷하면서 살짝 달라.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갈 수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같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좀 이따 나스닥 보여드릴게요. 같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같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러니까 월봉의 지금 구조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분기봉의 상단선도 두들겨 맞고 내려오는 애요. 월봉, 분기봉, 상단 다 두들겨 맞고 내려오는 애거든요. 그러고 빠진 거예요. 얘는 아니야. 아니구나. 얘가 분기봉의 상단선을 맞은 애구나. 얘는 왜 내렸지? 에베네셀님,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다니까요. 제가 가능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갈 수 있다니까? 저 이렇게 간다라는 거 부정하지 않았잖아요. 얘가 얘와 같지는 않다고. 예? 얘가 얘랑 같지 않다는 거. 왜냐면 위치상으로 봤을 때 얘는 하락 추세에 들어가 있는 애고 얘는 하락 추세 끝물쯤이에요. 그러니까 위치가 다르지. 그죠? 얘는 지금 거의 TO 3단선과 만나는 시점이니까 얘랑 비슷하지, 얘랑. 예. 2022년 7월 11일자 그 부분에 있는 거에 지금 있다면 얘는 지금 아니에요. 얘는 한 이 정도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얘가 지금 있는 위치가 한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8월 29일이나 9월 5일 이쯤의 위치예요. 이 위치는. 그리고 지금은 이게 내려오면서 거의 만나는 위치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지. 예, 구조적으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렇게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건 부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맨 위에 있거든. 여기 거래량보다 여기 거래량이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밑으로 폭락한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장대음봉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린다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부정할 생각이 일체 없어요.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이거 이러다가는 많이 못하는데. 자, 여기는 떨어질 때 1번 여기 보시면 거래량도 맨 위가 아니에요. 그냥 붙어 있었지. 이 밑에 거래량도 봐요. 붙어 있었지. 그리고 여기서 빠질 때는 거래량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아이고, 어디 갔지? 이거 캡처 잘못된 거구나. 다시 캡처해야 돼요. 잠깐만요. 캡처 다시 할게요. 미끄러졌어. 자, 이렇게. 그러면 이게 내릴 때 여기 거래량이 붙어있고 여기도 거래량이 붙어있고 여기는 지금 거래량이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감아요. 거래량 때문에. 근데 지금 얘는 맨 위에 있어. 여기도 맨 위에 있고. 보세요. 그러니까 얘보다 여기가 더 악조건이야. 이걸 A, 이걸 B라고 하잖아요. B가 내리기 더 좋은 조건이에요. A보다 B가 하락하기에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왜? 거래량은 아래를 완전히 열어놨어요. 근데 떨어질 거냐? 그건 모르겠어요. 왜? 떨어지려면 278 깨야 되거든요. 278을 깨기 전까지는 아니다죠. 근데 278을 깼다. 그러면 A처럼 움직일 수 있어요. 278을 붕괴하면 A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은 이미 준비 끝났어.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한 얘기 기억하세요? 아니, 이번 주 금요일에 얘기했잖아요. 거래량이 왜 이렇게 빨리 늘었지? 그 얘기했잖아요. 예?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늘면 다음 주는 거래일수가 5일이라서 거래량이 또 늘 거고, 예? 그 다음 주는 영구가 아니라 거래량 투자 심도가 내릴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거래량 투자 심도는 위에 있는 구조라 과연 내릴 수 있을까? 예? 거래량 투자 심도를 내릴 수 있을까? 못 내린다면, 예.
A와 같은 폭락이 온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은 자리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자리는 아니다. A랑 B는 오면이 달라요. 예, 구조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저만큼의 폭락이 올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오케이. 올 수 있어요. 278 떼면 올 수 있어요. 그건 동의해. 근데 그 폭락이 온다고 해도 A와 B는 구조적으로 달라요. 자, 이제 빨리 고버스 볼게요. 예, 이러다가 시간 다 가겠어. 자, 누가 3,400원에 고버스 들고 있다고 불안하다고 하신 분 있어요? 예, 불안한지 한번 보자고요. 올봉은 패스하고 주봉. 자, 주봉으로 갔을 때 지금 몇 프로가 내렸냐면 1.63%가 내렸어요. 1.63. 네, 1.63이 내렸다라는 건 3.26이 올랐다는 거죠. 고버스는 3.26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1.0326 곱하기 예, 지금 고버스 얼마예요? 3,645원. 이렇게 되면 3,765원. 예, 이게 시가예요. 예, 그대로 반영했을 경우 시가가 3,765원입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하단선이 올라와요. 자, 하단선이 올라옵니다. 아, 이 텍스트창 있으니까 좋네. 고버스 일단 코덱스요. 코덱스는 자, 매수가가 얼마냐? T3이에요. T3. 3,755원. 이게 1차예요. 예. 그 다음에 T5 하단선 3,660원. 여기가 2차입니다. 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는 가격이 두 개가 존재해요. 방어할 수 있는 가격이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3,440원 안 보여요? 예? 3,400원 안 보인다고요. 지금 보이는 가격은 3,660원이 맥스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리고 3,755원만 찍고 갈 가능성도 있어요. 자, 이게 매수 가능. 그 다음에 목표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가가 얼마냐면 P4 3,840원. 여기가 목표가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전고점에 있어요. 그죠? 근데 전고를 넘으면 목표가가 어떻게 된다고요? 최고가 못 오기 때문에 여기 종가 3,870원. 예. 1차 목표. 예. 그리고 최종 목표는 3,940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840원을 간다라는 거는 이번 주 고가를 넘겠다는 얘기고,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최고가 모드가 연장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1차로 3,870원, 2차로 3,940원 위로 갈 수 있는 어쨌든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고가 넘으면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죽이 되든 마비 되든. 응? 이번 주 고가를 넘었다. 그럼 어디까지 가는지 보셔야죠. 3,940원 가면 4,000원 찍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3,400원에 들고 있는데 4,000원 찍으면 그때는 걱정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켜보자는 거예요. 해볼만 하다고. 예? 다음 주는 일단 해볼만 해. 3,400원에 단가면 일주일은 버텨볼만 하다는 거죠. 들고 있으면서 추이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재수 좋아서 이번 주 고가를 넘었다? 그럼 이제 4,000원까지도 한번 누려볼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네, 버텨보는 거죠. 일봉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상단선이 어디 있다? 예, 3,840원에 있습니다. 3,840원이 뭐다? 예, 주봉의 상단선 위치랑 일봉의 상단선 위치가 같아요.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를 가면 이번 주 고가 넘겠죠. 이번 주 고가 넘으면 최고가 모드니까 종가는 3,870원, 그 다음에 고가는 3,940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그런 얘기죠. 다음으로 타이거를 보겠습니다. 타이거를 보겠습니다. 타이거 월봉은 뭐 볼 게 없으니까 넘어가고, 주봉은 지금 상태로만 보면 아이고 망했다예요. 솔직히 망한 거예요 이거. 3,825. 근데 여기다가 1.0326 딱 곱하면 얼마냐? 3,950원이에요. 시가가 3,950원. 자, 어떻게 되느냐? 시가가 하단선이에요. 시가가. 자, 하단선의 위치는 T3. 3,940원. 자, 3,940원이 1차. 이게 매수가예요. 시가가 3,950원인데 매수가가 3,940원이라는 얘기는, 빠질 생각이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 밑에 추가 매수할 자리는 T5. 3,835원. 이 차. 그죠? 매수 가능. 아까 비중 얘기했어요. 매수하고 싶은 금액이 100이면, 주봉에 투자할 수 있는 돈 20. 코스피가 1842까지도 내릴 수 있나요? 언제까지요? 그러니까 1842를 2600년까지 내릴 수 있냐? 그럼 가능하죠. 언제까지? 바라보는 시점이 언제 있어요? 이번 달이요? 이번 달이면 쉽지 않을 거예요. 이번 달이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11거래일인데 11거래일 동안 1842까지 간다고요? 아닐 거예요. 지금은 그냥 정상적인 뇌구조로 봤을 때 2030까지 보시는 게 맞아요. 매트릭스 얘기는 조금 다시 할게요. 케이드님, 매트릭스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쵸? 그러니까 코스피가 1842까지 내릴 수 있나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가능하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요. 1842가 아니라 그 밑도 가능해 보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달은 아니야. 이번 달은 현실적으로 노릴 수 있는 건 2030선이에요. 2030. 그 밑으로 누를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인, 여기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수는 코스피로 2030선이고 코스피 200으로 265예요.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건 재수. 요행이라고요. 요행은 분석에서 봤을 때는 예외지요. 예외. 그게 원리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외 처리하는 거죠. 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꼭 간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278를 붕괴하면 지금 순리상으로는 265, 이건 코스피 200 지수고 코스피 지수는 203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이제 가시권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목표가는 이제 높아요. 고가보다 높으니까, 그러면 그냥 고가 넘으면 간다고 봐야 되니까 1차로 목표가는 종가 4,080원, 4,080원. 이게 1차. 그 다음에 최고가 모드잖아요. 고가도 넘어야 되니까 4,130원. 2차. 이건 목표가입니다. 그러니까 고가를 넘으면 들고 가는 거예요.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고버스는 들고 가야 돼. 왜? 어디까지 가는지 봐야 돼요. 자, 일봉. 이거 메모장 상당히 좋은데요? 메모장 짱입니다. 이렇게 할 걸 진짜. 자, 일봉은 무시예요. 일봉은 무시. 자, 아까 물어본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매트릭스는 11월 지수 상방 유리인가요? 맞아요. 자, 월봉 보여드릴게요. 맞는 건 맞는 거지.
보십시오. 예. 월봉. 자, 여기 0이죠. 예? 여기 0이잖아요. 네, 여기 0이라고요. 0. 0구간. 그래서 상방에 유리해요. 맞죠? 네, 상방에 유리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죠. 상방에 유리해요. 메모장에 오타가 4135 어디 요거요? 아닌데? 어디에 오타 있어요? 메모장에 고버스 타이거. 에베네스님 오타 빨리 찾아줘요. 밑에서 11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뭐가 있어요, 여기? 아, 이거 저가? 저가. 예. 야, 이제는 뭐, 후생이 가외군요. 그죠? 예. 저보다 더 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주봉도 보시면, 예. 제가 보는 하락의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예. 여기가 10월 넷째 주예요. 그리고 여기 11월은 여기 다 0구간이에요. 그래서 10월 말에 팔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11월은 상방에 유리하다. 10월까지 하방에 유리한 시간이에요. 10월까지는 하방에 유리하고 11월이 되면 상방에 유리한 시간이 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이지 가격이 아닙니다. 시간은 상방에 유리해요. 그런데 그럼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리면 이건 어떤 걸까요? 퀴즈. 네. 만약에 10월봉 종가가 이렇게 생겼어요. 10월봉 종가가 265에서 끝났어. 그러면 11월은 상승할까요? 자, 아니라고 봐요. 네? KD님. 아니라고 본다고. 그러니까 11월이 상승한다라는 거는 10월봉이 아래꼬리가 있어야 돼. 다시 11월에 상승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아래꼬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래꼬리가. 네. 그러니까 11월 봉이 상승하기 위한 조건은 11월 달에 10월 달에 저가를 붕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11월 달에 저가가 붕괴되지 않도록 아래꼬리를 길게 확보해야 되죠. 길게. 그 얘기는 만약에 265에 끝날 거면 240 찍어야 돼요. 이렇게 찍어야 된다. 네. 이렇게 찍어야 방어가 돼요. 오케이? 예? 이렇게 찍어야 저가가 방어가 된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10월 달에 폭락이 온 뒤에 아래꼬리를 감아야 돼. 예? 아래꼬리를 확 감아 올려서 딱 끝내놓으면 11월 달에 약간 조정했다가 다시 땡겨 올리면 상승으로 갈 수 있죠. 그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지 10월 달에 내려갔는데 아래꼬리 하나도 없이 음봉으로 딱 죽었다. 그러면 11월 달에 한 번 더 내릴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얘가 그렇게 했잖아요. 얘가. 이해되세요? 코로나 때 3월달 월봉이 음봉으로 내려 꽂았다가 아래꼬리를 확 감았잖아요. 왜? 저가 지키려고. 2020년 3월달에 봉이 음봉으로 쳐받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아래꼬리를 막판에 확 감아 올렸어요. 그 감아 올린 힘으로 예, 저가를 지키고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예 완전히 쳐박은 다음에 아래 꼬리를 당겨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쳐박았을 때 곧버스 다 팔아버려야죠. 아래 꼬리 당기면 안 되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내려가면 올라가기 힘들다. 11월 달에. 예. 아예 올라갈 거면 확 죽었다가 감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월봉은 음봉인데 주봉엔 양봉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감으면 주봉에는 탄탄한 양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양봉의 힘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10시 5분입니다. 오, 끝났어요. 이제 미국장 볼게요. 미국장을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봐야죠. 자, SDOW, 스도라고 하죠, 스도. 네, 스도 하신 분. 자, 보세요. 곱보모아님께 조언을 드리자면, 자, 여기 볼펜 나갔잖아요. 볼펜 나갔죠, 여기. 이게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인데 시가가 나갔어. 나가면 여기서 매도해야 돼. 여기 29,864 이 위에서 매도하면 돼요. 이 밑에서 매도하면 안 돼. 끝. 자, 보세요. 봐봐. 그 위에서 매도한 거는 돈이 되는데 그 밑에서 매도하면 고생한다고요. 그러니까 매도는 어디서 한다? 네.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아래에서는 하지 마라. 지금은 올라도 되고 내려도 됩니다. 다우, 주봉. 예. 얘가 문제예요. 십자봉으로 끝났어. 그래서 얘는 위아래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뭔 사단이 나야 돼요. 지금은 방향이 없어요. 보시면 예. 얘는 위로 가도 되고 아래로 가도 돼. 그래서 요게 박스예요. 예. 28,899에서 31,106 요게 일단 기본적인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31,106에 고가 그리고 밑으로 내려 꽂을 거냐? 아니면 28,899? 28,999인가 본데요? 예. 그럼 29,000이잖아요. 예. 29,000에서 찍고 위로 들 거냐? 31,100에서 찍고 누를 거냐? 이걸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박스권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봉은 예. 음봉으로 끝났는데 하단선이 발달해. 그런 봉이 있어요. 보시면 얘는 하단선이 발달합니다. 상단선이 발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단선이 발달해. 그러니까 얘는 악재가 없으면 오르기 더 좋아요. 그런데 시간을 보면 월, 화, 수는 내리기 좋고 목금이 오르기 좋아요. 목금, 월이 오르기 좋고 그 다음 주 화, 수, 목, 금은 또 내리기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요일까지 내리기 좋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오르기 좋고 그 뒤로는 내리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기 좋은 날짜가 오르기 좋은 날짜보다는 많아요. 근데 이거 누르려면 붕 떴다가 이렇게 누르면 돼요. 붕 떴다가 이렇게 누르면 하락이야. 그러니까 월요일에 쭉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딱 끝나잖아요. 아, 그러면 이건 계속 내려가려고 판단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반대로 밑으로 뺐다가 양봉으로 그리면 아직 내려갈 생각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나스닥. SQQQ를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세요. 자, 지금 92명이 참여 중인데 이럴 때 또 잠시 제가 안내를 해야죠. 제가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듣는 얘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오세요. 네. 제가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가 떠드는 얘기가 뭔 소리냐? 나는 못 알아듣겠다. 오세요. 네,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방에 이제 547명 됐습니다. 예. 리딩방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리딩 하지 않습니다. 예. 공부하는 방이니까. 제가 이 방송하는 거
이거 차트 이해하는 걸 교육시켜 드리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오셔도 돼요. 예. 의심하지 마시고 참여하셔가지고 간간히 배우세요. 그러면 아 이렇게 분석하는 거구나 정도는 배우실 수 있어요. 자, 나스닥입니다. 지금 10분 최대한 빨리 해야 돼요. 자, 9600 보시면 하단선 여기 있어요. 네, 하단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상단선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 가격에 멀죠? 네, 매도 가격에서 멀어요. 네, 매수 가격 근처에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매수 가격 근처에 있죠? 그러니까 하방을 청산할 거냐 말 거냐 이 구분이면 하시면 돼요. 여기서 신규로 매도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나스닥 이 자리에서 매도하시면 잘못하면 마음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이번 주처럼 죽어나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자리는 내리든 안 내리든 매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매도 찬스는 지났어요. 홀딩할 거. 매도를 홀딩하면 그건 가능해. 신규 매도하게 딱 뜯어 말리고 싶어요. 예, 매수를 할 거냐? 그건 다음 봉을 봐야 돼요. 자, 이제 주봉입니다. 자, 어라? 하단선이 없네? 그죠? 하단선이 없어요. 그리고 상단선은 여기 있어. 그리고 쓸만한 거 여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규로 매도할 사람들은 뭐다? 저리 가 이런 거죠. 네. 신규로 매도할 분들은 월봉 주봉 다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을 위한 구조가 아니에요. 포기입니다. 신규 매도는 포기인데 보유자는 이게 상단선이 있으니까 더 가. 더 지켜봐. 자, 여기 하단선 없죠? 저가 깨면 홀딩이에요. 예? 저가 깨면 홀딩입니다. 저가를 지키면 사세요. 됐죠? 다시 이번 주 저가를 지킨다. 매수하세요. 매수해. 저가만 안 깨지면 돼. 네, 매수하세요.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어요. 매수하세요.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저가가 깨졌다. 매수하지 마세요. 됐죠? 끝. 다음 주 아니고 그 다음 주까지 하방입니다. 다음 주 아니고 그 다음 주까지 하방 구조기 때문에 양봉 나기 전에는 계속 하방 보는 거예요. 음봉으로 끝났다. 계속 가는 거예요. 네. 하방. 음봉이면 계속 하방. 양봉 딱 뜨면 고민하세요. 아, 이제 그만 털어야 될 텐가 보다. 그러시면 돼요. 자, 일봉은 기대할 게 없습니다. 자, 일봉은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고 상단선은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어떻게 된다? 아, 저가를 깨면 올라갔다 내려오겠다는 뜻이에요. 저가를 깨면 올라갔다가 내려오겠다 이런 뜻이고, 저가를 지키면 위로 가는 거예요. 저가를 깼는데 지난주 저가를 안 깼어. 그러면 매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주봉상 지난주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매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88.83만 붕괴되지 않으면 오케이 매수해요. 근데 붕괴되지 않을 줄 알고 매수했는데 붕괴가 됐다. 그럼 제 탓하시면 안 돼요. 저는 붕괴되지 않을 때만 매수하라 그랬지 붕괴돼도 매수하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붕괴되지 않는 조건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제 탓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안 깨진다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깨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신다면 사는 거죠. 그리고 매도는 없죠. 신규 매도는 없다고. 그냥 저가를 딱 깨면 오르든 내리든 일단 지켜본다. 월, 화, 수, 목은 하방. 그죠? 금, 월, 화는 상방. 수, 목, 금은 하방. 이래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일단 지켜볼 만해요. 하방은. 그때까지 주봉만 잘 망가져 있으면 그냥 들고 가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나스닥 됐죠? 다음에 보실 거 SQQQ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여기 SQQQ 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뭔가를 잘못한 것 같다. 자, 독립실행. 월봉부터 보겠습니다. SQQQ. 이격 볼린저 밴드라는 게 있어요. 이격 볼린저 밴드. 이게 다른 데는 없어요. 제가 만든 거라.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는 없어요. 자, 시가 구조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시가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세요.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75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진짜 좋다니까요. 자, 이격 볼벤 20 상단선보다 볼벤 20 상단선이 높아요. 그런데 시가가 이격 볼벤 20 상단보다 높아. 이 조건을 만족하면 매수가는 이격 볼벤 20 상단보다는 무조건 낮아야 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이 매수가 조건이. 그리고 매도가는 볼벤 20 상단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들리셨군요. 제가 지금 사이다를 먹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뭘 먹어야 돼. 목이 너무 아파. 자, 다시 이격 볼벤 20 상단, 이격 볼벤 20 상단이 볼벤 20 상단보다 낮고 시가가 이격 볼벤 20 상단 위에 있다면 매수가는 이격 볼벤 20 상단 이하여야 되고 매도가는 이격 볼벤 20 상단 이상이면 만족한다. 자, 이걸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얘가 이격 볼벤 20 상단이고요. 얘가 볼린저 밴드 20 상단이에요. 그러니까 매수를 할 거면 얘보다 낮아야 되고 여기 넘어가면 팔란 얘기죠. 다시 얘 밑으로 내려가면 매수할 수 있어. 그나마 얘 위에서 매수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얘는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가면 팔아. 자, 66.8 여기 넘어가면 팔고 58.04 이 밑으로 내려오면 혹시 살 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 자, 봉 보세요. 이제 이해하셨죠? 예? 이 월봉의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매도하고 요 밑으로 내렸을 때만 혹시 모를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58. 58이 뭐가 중요해? 58 보세요. 58 중요한가요? 58 겁나게 중요하죠. 그죠? 58 밑에만 방어해 주니까 여기서만 매수할 수 있다고. 이해되셨죠? 여기만 매수되는 거예요. 여기만. 됐습니다. 끝. 월봉 하나만 보면 돼요. 월봉 하나만. 지금 상태는 월봉 하나만 보시면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네. 자, 없어요. 없어. 하단선 여기 있고 이 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어. 이해되셨죠? 홀딩만 가능한 거예요. 신규는 58 넘어가면 없어요. 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이격 볼린저 밴드 20 상단보다 볼벤 20 상단이 높아. 이거 거꾸로다. 자, 요번에는 이격 볼벤 20 상단이 볼벤 20 상단보다 높아요. 이런 매도가가 어디다? 이격 볼벤 20 상단이요. 됐죠?
거꾸로 되면 높은 놈이 매도가예요. 항상 높은 놈이 매도가야.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매도를 한다 그러면 얘가 높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누를 수 있어요. 예, 71.8. 고가 넘으면 71.8 위에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매수는 없다. 끝. 매수는 없습니다. 신규 매수 없어요. 58 밑에만 되는 거예요. 58 밑에만 됩니다. 다른 건 꿈도 꾸지 마시는 거죠. 예. 홀딩 할지 말지만 결정하시고, 나는 홀딩 하겠다 그러면 아까 거기까지 누를 수 있는 거고, 신규 매수는 58 위로는 없다. 예. 일봉은 아리까리예요. 아리까리 합니다. 근데 시간으로 봤을 때는 월, 화, 수, 목요일까지는 해볼만 해요. 상승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지켜보는 거죠. 고가만 넘으면 돼요. 월요일에 금요일 고가만 넘기면 일단 버텨볼만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매수 가치는 없어요. 예. 홀딩 할지 말지만 결정하는 거지. 이거 신규 매수 가치는 0입니다. 0. 됐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 테슬라. 잠깐만요. 안 보이지? 이럴 줄 알았다. 자, SQQQ 주봉에 가서 얘가 세팅할 때 가격 세팅을 해가지고 안 보여요. 풀어야 돼요. 자, 됐죠? 자, 테슬라 갑니다. 테슬라 보시면 (10시 21분) 이러다가 지쳐가지고 다 나가시겠어요. 자, 테슬라 보겠습니다. 얘기했죠? 네. 종가가 여기에요. 기준 라인이 여기고, 과거로 쭉 당겨보면, 여기가 종가가 더 높아요. 어딨지? 여기가 더 높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가로 보면 여기잖아요. 저가로 보면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일 낮아. 그러면 기존 저가 중에 제일 낮은 게 어디냐면, 저가 179828이에요. 179828. 네. 이렇게 보시고요. 요 박스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 계속 얘기했잖아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일단 종가 224.47 아래로 내려오면 179. 빨리빨리 여기까지 가능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아직 더 내릴 공간이 있다라는 건 감안하시고요. 주봉은 끝났어요. 죽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봉 차트 같이 생겼어요. 이건 계속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일단 10월 네 번째 주까지는 지켜본다. 테슬라는 10월 네 번째 주까지는 일단 오르기 힘든 구조다. 일단 지켜보자. 이런 얘기고요. 일봉은 볼 필요 없죠. 그죠? 일봉은 봐야 될 이유가 없어요. 주봉이 죽었기 때문에. 일단 주봉이 양봉 나기 전까지는 10월 네 번째 주까지는 계속 내려가기 좋다. 테슬라 끝. 테슬라 이야기는 이게 좀 시간이 됐어요. 지금 오늘 오신 분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지금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거 저기 900불 가까이 있을 때도 계속 똑같은 얘기 했어요. 얘는 지금 빠져나갈 틈이 없는 하락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얘가 나스닥 하락을 주도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재수 좋게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 자, 애플도 똑같죠. 애플도 똑같은 구조예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여기가 꼭지니까 얘를 깨야죠. 저가 116.21 여길 가야 돼요. 여기 여기가 타겟입니다. 종가는 여기가 타겟이고, 그러니까 얘가 6월 종가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이제 116불을 향해 가는 여정이 나올 텐데 아직 발을 안 담궜어요. 그죠? 이렇게 발끝만 딱 댔다가 뺐어. 지금 여기 저가 보세요. 그죠? 이렇게 발을 살짝 담궜다가 물 차가우니까 이렇게 탁 뺀 형태예요. 근데 이게 푹 담궈야 돼. 테슬라처럼 요 아래로 발을 푹 담궈야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좀 지켜봐야 돼요. 앞으로. 주봉도 애매해졌어요. 담궜다가 이렇게 빼가지고
봉도 애매해요. 보시면 애매합니다. 이게 하단선도 올라오고 상단선도 내려오고, 이게 애매한 차트예요. 그래서 애플은 모르겠다. 솔직한 심정이죠. 애플은 모르겠습니다. 둘 다 가야 되는 길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야 되는 길과 애플이 가야 하는 길이 별 차이가 없어. 별 차이가 없는데 테슬라는 잘 가고 있고 애플은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래서 애플은 조금 더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 증시 봤고요. 고버스 봤고, 미국 다우, 나스닥 봤고, 그 다음에 SQQQ, 테슬라, 애플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총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됐네요. 자, 여기까지 일단 주식 쪽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